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이제 날씨도 아주 이 추운 그 날씨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풀리는 듯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성형의 계절 겨울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코 성형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별 코, 우리가 동양인의 특징, 낮고 짧은데 융비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단순한 재료를 이용한 수술에서 벗어나서 과연 이 짧은 코를 어떻게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긴 코, 휜 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유형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용적인 평가와 재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유형별 코끝, 코끝 연골 조작술, 코끝 성형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별에 따라 수술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복코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와 아울러 휜 코, 휘어진 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코 수술에 대한 부작용,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코는 분비물이 나오는 하수구 같기 때문에 술, 담배 조심해야 된다. 요즘은 담배 피우면 아마 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위생관념 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이죠.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코 모양에 따른 수술법. 자, 이 자료는 이미 대한성형외과 학회 의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제일 먼저 코 수술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코의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제일 먼저 평가하는 항목은 사실은 이 코의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낮고 짧은 코 동양인의 특징 중요하지만 그 낮고 짧은 원인과 이유가 뭐 때문인지, 외상 때문인지,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보시다시피 과연 얼만큼 이렇게 콧대를 올리고 코끝은 올려야 되는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코 안에, 코는 작은 뼈와 연골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냥 바로 콧구멍에 연해서 절개를 넣을 건지 아니면 안쪽으로 점점 들어갈 건지 이런 접근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콧구멍에 연해서 절개를 가면 흉터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구축, 당기고 또 숨 쉬는 데 기능을 하는 밸브라 그래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썩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익상연골이라고 해서 날개연골이라고 그러죠. 날개연골에 연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끝 성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개방성이 뭐냐? 이렇게 익상연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개방을 하긴 하지만 콧구멍 안에서 개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코끝을 형성하는 엔벨로프, 이 껍데기라 해서 죄송한데 이 엔벨로프를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방형에 따른 우리 절개선이 또 이렇게 걸윙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계단식 스테어스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계단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썩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뭐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약 한 30년 동안 이 코 수술을 해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기에는 틀림없지만 또 안 좋을 때는 거꾸로 걸린과 같은 이런 흉터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데 반해서 이 스테어 스텝 계단형으로 한 이유는 이 코 비주에 있는 주름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잘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보이게 그냥 쫙 자르지 않고 계단으로 하느냐.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구축이라고 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당기는 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요 부분만, 그러니까 이 수직 부분만 어느 정도 잘 해결하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흉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물론 코끝을 익상연골의 내적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거나 할 때는 또 이런 방법도 저는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박리를 어디를 하느냐? 이거 보면 조금 뭐 징그럽기도 하죠. 이제 연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박리를 해야 연골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코끝을 앞쪽으로 당기거나 아래쪽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이 박리하는 레이어라고 그래요. 이 박리하는 레이어는 단순하게 피부 바로 밑에서 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나 또 여기도 코에도 스마스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들어가서 될 수 있으면 조금 깊은 쪽에서 박리를 해서 보형물을 넣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요철 현상, 울퉁불퉁한 이러한 비대칭이 있는 경우도 비대칭이 있었을 때 조금의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울퉁불퉁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부와 근육과 또 다른 파시아라는 그런 경막 같은 조직을 위에 붙이면서 박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 매부리코가 있을 때, 매부리를 뭐 깎아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수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깎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우리 성형외과에서도 망치와 정처럼 이걸 아예 잘라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리고 연골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 잘라내죠. 잘라내면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는 매부리를 무조건 이렇게 특히 동양인에 있어서는 다 잘라낸다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적당껏 우리 아시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매부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은 보형물도 쓰고 코 성형 실리콘을 이용한 수술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약간 남아있을 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빨리 넘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매부리를 이용할 때 이 부분을 잘라내고 모아줘야만이 이 잘라낸 부분이 바로 피부라서 이 구멍이 생기면 참 곤란하겠죠. 피부 밑에 바로 코가 뼈가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점막이나 코 안에 내용물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절골을 바깥쪽으로 하기도 하고 안쪽으로 하기도 해서 모아주는 이런 수술법이 이제 매부리코 절골술이다, 코뼈 절골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식술, 다양한 연골 이식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 이렇게 매부리를 잘라냈는데 이 공간이 생기죠. 사실은 외측으로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됩니다. 절골을 하면서 보통 모아주는데 그냥 절골만 해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여기 이제 펼침 이식술을 해서 스프레드 그라프트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숨쉬는 공간도 확보하고 주저앉는 걸 예방할 수 있죠. 자, 요 펼침 이식술을 하는 사진이고요. 자, 결국은 안에 실리콘을 이식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감염염증 때문에 코는 분비물에 나오는 하수구라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코끝에 귀연골을 이렇게 올려놓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성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이렇게 코끝에 올려놓으면 코끝이 높아지니까 코끝이 뾰족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식술뿐만 아니라 여기 우산처럼 엄브렐라 그라프트라고 되어 있죠. 우산처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뭐 irregularity, 소위 울퉁불퉁하면 다양하게 콧대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또 비주라고 해서 코끝을 아예 기둥처럼 이렇게 올리자, 이런 형태로 이식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콧구멍이 주저앉아 버리면 숨쉬기 곤란해져요. 뭐 동양인은 피부가 두껍고 이 날개 쪽이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식하는 경우는 없지만 서양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수술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뭐 얼굴 노출해도 되는 이런 분에 있어서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코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코의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사실 개념을 가지고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죠. 조금 아마 박영진 원장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외국인을 가지고 왔느냐. 뭐 다양하게 짧은 코도 있는데 휜 코나 기능 개선 코 아니면 후유증 코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재미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또 K-뷰티를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분석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 이 시청자 질문을 해결을 하고 제가 다음 사진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실리콘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나요? 실리콘은 사실은 플라스틱하고는 조금 다른 재질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뭐 플라스틱 개념은 아니지만은 소위 일종의 이제 폴리머죠. 신테틱 폴리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기에 캡슐레이션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캡슐레이션이 된다는 말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 실리콘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걸 싸버려요. 어떤 특정한 외부 물질을 싸버려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내 전신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싸버리는데 이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실리콘이나 아니면 그 이물질이 계속 어느 정도 foreign body reaction, 이물 반응을 하면서 그 surface erosion이라고 그래요. 그 표면에서부터 계속 뭔가 degradation 되는 소위 흡수되는 메커니즘을 거치게 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가장 안 나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지금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물질입니다. 뭐 그 대안으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고아텍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끝이 말랑말랑한 복근은 코 성형 망할 확률이 높나요?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코는 코끝이 이제 이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레지던트 때부터 성형외과 스텝이 되고 나중에 개원이가 돼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골이 딱딱하신 분은 딱딱하면서 퍼져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더 힘들 수도 있고 말랑말랑한 경우는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망할 확률은 복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어디서 많이 질문하시는 분 같기는 한데 위에 분은 상민 55님이었고 지나가던 사람님께서 메보리코는 뼈가 다시 자라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보통 그런가요? 제 친구는 뼈가 다시 자라서 또 수술했어요. 뼈가 어떻게 자랄까요? 뼈는 우리가 골막,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서 뼈를 자라게 하는 메커니즘, 성분이 나와서 뼈를 자라게 하는데 메보리코를 너무 많이 자르거나 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적게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저교정하거나 저교정했을 때 그냥 뭐 일시적으로는 그냥 붓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정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 붓기가 다 가라앉고 뼈가 제대로 정확하게 교정이 안 됐다고 판단할 때 그때 뼈가 자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나서 재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이 교정 자체가 저교정되어서 이제 코끝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분도 이제 메보리코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코끝도 이렇게 올려야 되죠. 이 부분들이 코끝은 지지하는 게 연골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주저앉아요. 네. 이렇게 주저앉아요. 주저앉게 되면 이게 다시 자라났다 아니면 재발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실제로 뼈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극에 의해서. 골막에 여러 가지 뭐 스템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자라나는 경우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교정되거나 이 코끝이 제대로 지지가 안 됐을 때 재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준비한 내용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그 비율적인 분석,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율적인 분석을 보면 중안면부가 조금 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이. 근데 하관도 좀 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전체적으로 서양인은 얼굴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만 길어도 소위 나이가 들어 보이죠. 과연 이분이 몇 살인 것 같아요? 몇 살일까요?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10년 이상 되신 분인데 자 계속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분의 코를 이렇게 보시면 좀 길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고 좌측에 좌측 외측에 이렇게 코가 휘어 있으면서 디프레션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즉 코가 크니까 외상을 잘 받아서 주저앉아 있고 코끝도 지지를 못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앉아 있는 이런 형태죠. 이건 이제 고쳐야 되겠죠. 자, 이분 여러 가지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이 당시에 만 18세였습니다.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뷰티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그 서양인들이 V라인처럼 아주 날렵한 것 같지만 얼굴에 폭이 좁아서 그렇지 뼈가 아래쪽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뼈도 좀 깎고 그러니까 얼굴의 길이를 좀 줄이고 코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좀 귀엽게 지방이식도 해달라고 해서 하셨던 분입니다. 자, 갈게요. 코터뷰로 그러죠. 네? 이렇게 반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긴 코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가끔 가다가 뭐 구걸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주위에 이목을 끄는 그런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건데 코가 이뻐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상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불상사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온 것이죠. 그죠? 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이마도 조금 튀어나온 것 같고 아래 턱도 좀 짧아졌고 또 중안면부가 조금 튀어나오면서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예? 뭐 코의 콧구멍의 방향,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콧구멍의 끝의 방향이 밑으로 쳐져 있는 곳에서 앞쪽에 이렇게 쫙 좀 이렇게 올라간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뭔가 일주일에 바뀌었죠. 일주일째. 근데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분이셨습니다. 이 사진은 본인도 공개에 동의를 하셨던 분이고, 긴 코가 짧아져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와 한 달째가 왜 다르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려놔야만이 우리가 구축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콧구멍의 방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달째 이게 콧구멍의 방향이 뭐 찍는 각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아래 턱도 좀 조금 짧아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3달째 이제 대학 들어갔어요. 아주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아이비리그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까지 하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측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달째. 이마가 가려서 뭐 잘 모르겠지만 턱도 짧아졌고 코도 처음 일주일째보다는 조금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거나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휜 부분도 이렇게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객관하기는 힘들죠. 근데 3개월째 이게 뭐 영화 배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요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맡기겠지만 이게 이제 서양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 중에 하나죠. 이렇게 컬 해가지고 머리를 길게 해서 여성스럽게 또 비율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비율에 맞았을 때 좀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들 그렇게 표현을 쓰세요. 휜 코도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됐죠. 자, 다시 여러 각도에서 한 달, 3달째 보시면 뭔가 이렇게 들른 듯한 코에서 조금 내려왔죠. 이제 이런 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평가하느냐? 6개월째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도 뭐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서, 이 말은 아까 질문을 주신 분, 매부리 코를 수술했는데, 나중에 뼈가 자라서 다시 매부리가 됐어요. 이 코끝이 일주일째보다는 점점 내려와 있죠. 예?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코가 이렇게 많이 휘어 있고 여기 한물이 있는데 교정을 잘했다고 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죠. 물론 잘된 결과인데 대개 서양인의 이러한 코 성형술은 휜코 교정술은 기능이 중요하다. 기능을 개선한 수술이 거의 우선이기 때문에 모양적으로 뭐 이 정도면 억셉터블하고 기능이 숨 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보통은 이렇게 수술의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죠. 자, 휜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휜 제너럴라이즈드 타입이라고도 하고 C 아니면 리버스 C도 있고요. S 타입도 있고요. 또 코 안에 비중격이라고 해서 콧구멍을 나누는 이 중격이 한쪽으로 틸팅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안에서 뭐 앞뒤 쪽으로 이렇게 C가 되는 경우도 있고 S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두꺼워져서 숨 쉬는데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비갑계라고 하는 부분과 서로 이렇게 유착이 돼버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수술 자체는 이제 이런 경우는 크게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비기능에 호흡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휜코의 특징은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외상이 참 많아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이프타임 일생 동안 자기가 외상을 당한 거는 사실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저앉으니까 매부리를 다수가 동반하고 아니면 너무 어릴 때 다치면 코에 있는 성장판이 다치기 때문에 코가 주저앉아서 너무 낮은 코가 돼버리고 콧구멍이 비대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비호흡,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이러니까 구강위생, 또 코의 위생이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엑스레이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비중격이 똑바르지 않느냐. 물론 비중격도 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갑계가 이렇게 왼쪽이 많이 발달한 걸로 봐서는 연골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고 연골 부분은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명확하진 않지만 상악동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축농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가 요즘 많이 발달해서 이미 치료를 하고 오지만 이 점막도 두꺼워져 있어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기능 개선 수술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죠. 실비보험도 되고 뭘 해서 근데 무작정 실비보험이 되는 코 성형 수술은 생각보다 그래 많지 않습니다. 기능에 지장이 있을 때 특히 이 밸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면 이렇게 뭔가 숨을 들이쉴 때 밸브처럼 조여졌다 열려졌다. 밸브가 코에도 있다라는 거죠. 바깥쪽이 밸브, 내측 밸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내측 밸브 이 부분이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코 숨 쉬는데 공기의 흐름 자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서포팅 해주는 거, 이 부분을 잘 지지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면서 기능 개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실비보험에 해당이 된다든지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코의 기능 평가는 뭐 코로 어떻게 숨을 잘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밸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하면서 기능 개선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또렷하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 비갑계라는 부분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이렇게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사진으로 보면 한쪽으로는 공간이 있고 한쪽으로는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휘어 있으니까 비중격이 스트레이트고 휘어 있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많이 발달해 버리면서 공기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거죠. 이 공기 흐름의 방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우리가 이 비갑계라고 콧구멍 코 안에는 미세먼지도 그러고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또 내지는 따뜻하고 그리고 습기를 줘서 기도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저하되거나 단절되면 그냥 북극에 갔을 때 영하 20도 30대 공기가 바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을 때는 한쪽이 특별하게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의 치료는 와류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안 가니까 앞에서 튜블런스, 와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능이 점점점 강화돼야 되니까 악순환이 돼서 이 비갑계가 더 커지는데 이 부분을 살짝 조금만 제거를 해야 되죠. 조금만 여러 가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예 제거해버리기도 하는데 이 비갑계가 없으면 엄청난 불편이 생겨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비갑계를 이렇게 뭐 많이 제거하는 뭐 누가 많이 제거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중비갑계, 하비갑계를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그런 분들이 오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의 필터 우리가 필터에 먼지가 끼면 이 먼지를 어느 정도 잘 청소해서 공기가 잘 흐르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비갑계를 그냥 살짝 청소해 주는 정도로 끝내면
기능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기능 개선의 코 성형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좀 심층적으로 다룰 텐데, 휜코 아니면 이제 코 막힘, 여러 가지 알러지도 있고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염, 콧물이 줄줄줄 흐르죠. 그리고 이제 코뼈 골절이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공기 흐름을 방해할 때, 그리고 수술하고 잘못돼서 구축되거나 뭐 제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유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질문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는 비중격 오성완 오색왕 예, 저는 비중격 수술과 함께 외비 성형술을 같이 의사님께서 하자고 하셨는데, 나중에 CT 촬영 결과 외지 성형은 하지 말자고 합병증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좀 휘어 있거든요. 매부리 코에서 이마부터 해서 코가 휘어져 있는데 그때 잘 표시는 안 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고 성형외과 가서 6년째 쫄라도 안 해주시네요. 질문의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능 개선 수술 같은데, 기능 개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코 자체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또 조금 더 본인이 외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면 6년 지났으니까 뭐 재수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능 개선에도 다시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오셔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로님께서 코 전체적으로 하얗게 흉터가 있어서 그런데 코 재건 수술로 피부 이식 가능한가요? 자,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 색깔이 주위 조직하고 다르게 돼요. 뭐 좀 더 까맣게 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뭐 표피만 이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진피의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추천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아주 정말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추천을 하죠. 그리고 일본에서 질문이 오셨네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 읽어서. 자, 저는 옛날에 다쳤을 때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코를 교정해야 하니까 오라고 했는데 안 갔더니 코가 점점 휘어져서 정말 못생겨 보여 스트레스네요. 나이를 먹었지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연세가 79세 된 일본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코 수술을 많이 하니까 교정하고 싶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비용이 부족하셔가지고 저한테 사정을 해서 코 수술을 하고 갔어요. 79세인데 사실 외모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떼먹지 않을까도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야, 정말 신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피하고 환자분도 해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오너님께서 안녕하세요. 남자 눈매 교정과 코 수술을 받게 되면 대략 몇 개월부터 수술 자국 같은 거 안 보이고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기본적인 붓기나 흉터, 비저블한 흉터, 보일만한 흉터는 3, 4주 되면 웬만큼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남한테 정말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처 치유 원리에 따라 6개월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융비술은 지난 회에 보형물 편에서 제가 재료 보형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약간 동남아 계통의 콧구멍 모양이 옆으로 퍼져 있고 낮고 또 뭐 복코라기보다는 퍼져 있는 이런 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연골 조작술을 하죠. 연골 조작해서 올리고, 또 여기 이제 융비술도 했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봉합도 하고 융비술도 하고 연골 조작술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익상연골 조작술이라고 있어요. 뭐냐? 날개 연골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다 묶어서 이 복코 같은 이런 코를 교정한다. 뭐 논문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뭐 심지어는 그보다 더 콧구멍 모양조차도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골을 이식해서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찝힌 코가 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연골 조작하고 찝힌 듯한 느낌 많이 와요. 이 익상연골 자체가 약하니까 주저앉았어요. 이때는 익상연골에다가 그냥 중첩 이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지주 이식 아래쪽에서 아예 약해져 있는 부분의 아래쪽에서 올려서 코끝을 지지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이 해결된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천성 기형이라고 하죠. 구순열 후 비변형. 이게 이제 주저앉아 있으면 여 위에 이렇게 덧대면 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콧구멍 모양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때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비근한 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주를 맞추고 올려주면 꽤 좋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봉합 테크닉이라고 해서 긴 코를 이렇게 여기 공간을 따라 묶어줘 버리면 코끝이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 익상연골을 이 비중격에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제 코가 더 짧아지는 이런 봉합 테크닉도 있고요. 이렇게 복코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이 봉합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넓은 코끝이 얄쌍해진다. 이런 방법도. 그러니까 복코는 기본적으로 동양인에 있어서는 묶어주는 수술인데 연골이 아주 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잘라서 밑에서 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동양인에서는 그래 흔치 않은 경우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상 아주 강한 그런 연골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코 교정술이죠. 연골을 이렇게 묶어줘 버리면 이렇게 넓은 복코가 해결이 됩니다. 복코 교정술 보시면 코끝이 뭉툭하고 약간 처져 있고 매부리가 있죠. 예? 이렇게 이 부분들도 매부리 다 잘라내고 코끝을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뭐 조금 더 반버슨 코니 뭐 직방 코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원하는 코 모양 밑에서 보시면 확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다이버지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잘 묶어서 비주와 함께 이렇게 지지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끝 처짐입니다. 코끝이 이렇게 처져 있다. 매부리 코 해결하고 그리고 코끝이 이미 벌써 매부리가 생겼을 때는 콧뼈가 주저앉아서 연골도 주저앉아서 아래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큰 수술하지 않고 코끝 익상연골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할 때는 이 비중격에다가 묶어주기도 하고 잘라서 어느 정도 조금 짧게 하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 요거는 이렇게 비중격에 묶어주는 방법의 그림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분도 매부리에 밑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남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쭉 뻗게끔 해서 튀어나온 입도 좀 들어가게끔 하죠. 6개월째도 보면 잘 유지가 되죠. 6개월째 이렇게 잘 유지한다. 1년째 잘 유지한다. 1년째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성형외과 의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 연골을 처음부터 떼가지고 여기 코뿔소 코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방법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숨 쉬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잘 못해요. 코 수술하고 코끝은 이렇게 완전히 흔히 코뿔소 코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쉬기 힘듭니다. 젊을 때는 잘 적응이 돼요. 젊을 때는 안경 도수를 바꾸더라도 잘 적용이 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밸브의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적응이라는 메커니즘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6개월 지나도 기능에 지장이 없이 잘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코 미인, 약간 얼굴은 기지만 우리가 코의 뿌리라고 그러죠. 네이전이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낮진 않지만 코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서양인처럼 쫙 뻗어 있는 이런 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렇게 처져 있는 분한테, 매부리는 없지만 처져 있는 분들한테 이 쌍꺼풀 라인에서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각도가 기울어지는 이 면에서부터 코끝이 쫙 이렇게 올라오고 입술과의 각도가 약 90에서 105도 정도 이룰 때 우리가 이상적인 비율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 보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봉합을 하긴 한다든지 비중격 연골을 떼서 지지를 한다든지 귀연골을 떼서 펼침 이식을 하고 같이 주저앉지 않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제일 많은 우리 동양인의 낮고 짧은 코. 낮고 짧은 코는 뭔가 우리가 코에 구조물이 있으면 뭔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전진술을 이용한 이식 전진술을 이용한 코끝 성형술 이런 표현, 베이턴 그래프트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짧은 코의 교정이 이제 재수술도 많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첫 번째 수술 같으면 괜찮지만 이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수술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거의 정말 그 코 전체를 코에 이 전체를 이렇게 박리를 할 정도로, 코 전체를 박리를 할 정도로 아주 난이도 있는 수술이 되고요. 재료는 과거에는 실리콘도 쓰고 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실리콘 써서 만약에 구축이 오면 감염이 생기면, 그러니까 짧은 코가 힘든 이유가 당겼을 때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감염염증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럼 실리콘 같은 이물질 썼다든지 고아텍스 같은 이물질 썼을 때는 이 코의 괴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염증에 의해서 보형물을 빼야 되는 경우, 그때는 그때야말로 이제 가슴 연골을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슴 연골을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코의 정의를 이렇게 봤을 때 코의 가장 낮은 점이 이 쌍꺼풀 라인 쪽으로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죠. 하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또 환자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코끝이 앞쪽으로 이렇게 쫙 당겨지지 않으면 별로 만족을 하질 못하세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 안에도 여러 가지 근육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이 근육이 앞쪽으로 코 보형물이든 코의 위에 차지하고 있는 피부나 연부 조직이 앞쪽으로 당기는데 방해물로 작용하니까 충분히 박리를 하고 또 이 익상 연골이 앞쪽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여기에 힌지라고 해서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부분을 릴리스 조금 이렇게 프리하게 만들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요 그림 잘 나와 있네요. 코뼈와 연골, 작은 연골 2개 중에 익상 연골하고 위측에 있는 연골을 분리를 했을 때 아래쪽으로 잘 내려온다. 심지어는 우리 얼굴의 앞쪽으로 이렇게 소위 높일 때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경첩을 잘 박리하고 프리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멀쩡한 코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세련되게 앞쪽으로 이 네이전이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이 뿌리는 조금 낮을지언정 코끝이 앞쪽으로 좀 더 높고 당겨지면 훨씬 매력적이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죠.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코뿔소 같은 코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구축이 생겨서 감염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간 코들 있죠. 콧구멍도 이상이 있고 2개월째 좋아졌는데 1년이 지나도 모양도 잘 유지되고 짧은 코가 잘 유지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연골을 썼다고요? 가슴 연골을 썼습니다. 가슴 연골도 큰 가슴 연골이 있고 작은 가슴 연골이 있는데 적당하게 잘 써야 됩니다. 이제 평범하신 분인데 이제 콧대도 높이는데 코끝도 살짝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면 튀어나온 입이 들어가 보입니다.
뭐 이러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길어진 코가 또 코끝이 잘 유지되는 데는 코끝의 익상연골 조작술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콧구멍의 모양도 이렇게 알라라고 하는 이 코의 외측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아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안쪽에서 잘라줘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익 코의 날개를 해결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 아랫부분을 올리기보다는 이 부분을 박리를 해서 여기다가 연골 이식을 하는 비중격인 연골이나 좀 딱딱한 연골 이식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 이제 비익 교정술의 대표는 이렇게 콧볼이 넓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잘라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잘라내면 좀 모아지겠죠. 예? 뭐 보시다시피 좀 모아지고 뭐 코끝도 수술하고 복코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하면 이게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뼈가 넓은 경우는 뼈를 좀 줄여서 밑에서 보시면 여기다가 보형물 넣고 소위 코끝 성형술을 해봤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위 이 콧뼈를 모아주면 당연히 붙어있는 비익 이 부분이 모아지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도 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분하고 비슷해요. 저기 콧뼈가 넓으니까 절골, 콧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요. 부러뜨리고 나서 모아줍니다. 그리고 매부리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코끝을 아주 뭐 프라미넌트하게 정말 그 수술 전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일종의 뭐 TV 쇼나 이런 게 나가야 되는 이런 분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높입니다. 이제 여기 쓰는 재료는 처음부터 가슴 연골 쓰기는 힘드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PCL 메쉬라든지 그 메쉬를 연골하고 잘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잘 붙게 해서 자기 조직처럼 만들어주는 그 스카폴드를 만들어주면 지지체를 만들어주면 그건 반영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코는 이렇습니다. 비율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율이 중요하고 이제 기능 코 수술하고 코 숨 쉬지 못하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제가 수술한 경우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몇 년이 지났는데 돼지코도 되고 이거 다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좋은 점만 강조할 수는 없죠. 이제 부작용이 중국 환자의 예전에 아마 SNS에서 뜨겁게 화제가 됐던 이 사진인데 코끝이 이렇게 괴사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졌겠죠. 혈액순환이 떨어진 이유는 무리하게 코끝을 올렸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봐서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담배를 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건 이제 다음 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이제 출처가 구걸인데 뭐 이렇게 구축이 되면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렇게 콧뼈가 부러진 아니면 코수술 후유증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뭐 코뼈 골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루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내용이 끝났는데 질문이 오셔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 받고 오늘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세광님께서 제가 안경을 쓰는데 코 받침대 닿는 부분을 보면 이마에서 조금 내려온 미간 사이가 휘어졌어요. 그대로 살아가야 할지. 안경을 쓰는데 불편하면 교정해야죠. 근데 불편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성형수술의 결정권은 환자죠. 예? 질환이면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떠한 방법을 추천해서 환자가 결정하게 하겠지만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으면 환자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와우님께서 실리콘 같은 경우 정말 긴 세월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실리콘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왜냐하면 캡슐이 되니까, 캡슐이 된 부분은 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근데 잘 자리 잡았다 하더라도 술, 담배, 특히 담배를 하다가 외상이 왔거나 균에 오염이 됐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일정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감염염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뭐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경우는 실리콘보다는 고아텍스나 아니면 기정연골 등 이런 머티리얼이 더 빈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제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고 어딘가 하고 싶었던 이런 내용들인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도 다양하게 성형외과 의사로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이러한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어떤 이물질, 폴리머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